101페이지. 101페이지. 처음 오신 분. 두 분이. 앞에 있는 거 연결이 좀 되는데, 오늘 또 한 번 또 복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공부하는 건 오늘 공부하는 대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첫날 강의는 보셔야 돼요. 복습을 다는 못하더라도 첫날 강의는 인터넷으로, 인강으로 꼭 동영상 보셔야 됩니다. 자, 101페이지 도시개발법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한 것이 토지이용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국가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얘는 앞에 도시군 하는 말 붙어 있죠?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용, 기, 지, 도 하는 게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결국은 우리가 법을 따로 떼어서 공부하고 있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용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공부했고, 용도 지역은 오늘 다시 또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이제 저번 시간 안 들었어도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한 번 갖고 다니면 되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거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이제 도시개발법 해서 이제 6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파주시가 있고요. 파주가 아니네. 또 자꾸 파주 가면 남양주. 남양주 하면 파주 자꾸 그러네. 남양주가 있고, 여기에 도시지역. 자, 용도지역이 있죠? 도시지역 있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있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죠. 그리고 또, 녹지지역도 있죠? 녹지지역.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건 이제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첫날부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거는 외우라고 하면 못 외워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도 있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는 게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이제 주택을 조성했는데,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기존의 세 가지가, 주거지가 들어차고 그러면 새롭게 또 주택을 이런 곳에 새롭게 건설할 필요가 있겠죠. 아직은 개발은 안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새롭게 개발해서 여기를 이제 새롭게 시가지를 만드는 것을 도시를 개발한다, 도시개발법이에요. 상업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것들이 들어섰다고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여기가 이제 번화가 뭡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돼서 부족하게 되면 또 이렇게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할 것이고, 공업적에서도 이렇게 공장이 있었는데 새롭게 더 공단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곳에 새롭게 또 이제 공장지를 만들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한다 해서 도시를 개발한다, 도시개발법 적용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곳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이런 녹지적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할 때는 이런 곳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가지를 만드는 곳을 이제 도시개발구역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그럼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누군가가 지정을 하고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에 있는 이러한 산지 같은 것들을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개량을 해야 되겠죠. 개량을 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있고요. 사업 시행자가 여기에서 이곳이 만약에 현재는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지가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도로도 잘 개설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해서 이제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조성할 것인가는 그것이 이제 사업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한번 나왔는데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나왔는가 몰라도 돼요. 지금 나오는 데만 자꾸 들으면 돼요. 무슨 계획이에요? 실시계획.
그럼 도시개발 사업 하는 말인데, 도시개발 사업. 이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주로 있는 말이에요. 사업 실시 계획.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에는 꼭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언제 끝낼 것인가?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의 내용이 사업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용 방식이라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환지 방식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수용은요, 여기 있는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수용을 해갑니다. 수용을 해서 사업을 통해서 이게 이제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비싼 뭐 주거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상업용지라든가 공공청사를 건설한다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이제 수용 방식을 하는 것이고, 환지라는 것은 여기는 이렇게 만약 이 세 개만 이렇게 볼까요? 이 세 개의 토지를 이렇게 서로 합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을 합쳐서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고 여기 토지를 좀 반듯하게 정비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서로. 환지예요. 환지. 그래서 환지는 땅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끼리 서로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도 역시 전보다는 좀 더 반듯반듯한 토지가 있겠죠. 토지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듯한 게 정리정돈되는 게 훨씬 효용 가치가 크겠죠. 이렇게 하는 게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이 수용 방식과 무슨 방식? 환지 방식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공사 완료. 공사가 완료되면 또 이제 준공 검사를 받고요. 과로하는 것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준공검사권자인 사람은 안 받고,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은 이제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가 통과가 되면 이제 공사가 끝났다고 또 공고가 해줘요. 우리한테 알립니다. 공사 완료 공고 하면은 이렇게 조성된 토지를 여기에 쓸모 있는 이러한 것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팔아요. 파는 게 공급입니다. 공급.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요. 공급.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군가에게 파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종전 토지 소유자 간에 서로 토지를 나눠 가져요. 나눠 갖는 것을 환지 그럽니다. 환지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지 하게 되면 토지를 나눠 갖는 행위, 그것도 환지 그러고요. 나누어준 땅, 새롭게 교환된 토지, 이것도 환지예요. 명사로도 사용되고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지하면 땅을 나눠 갖는 행위, 이것도 되고 또 나눠준 땅, 교환한 땅, 이것을 환지 이렇게도 합니다. 환지를 이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겠죠. 이렇게 토지를 조성해서 그 조성한 토지를 목적에 맞게 서로 이제 공급하거나 교환하는 거, 이 절차를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용어 같은 단어 같은 것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할 내용을 추가한 다음에 다시 한번 교과서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보게 될 겁니다. 적어도 오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아마 절반 정도는 무슨 말인가 그래도 알고 갈 거예요. 이제. 자꾸 하니까. 그런데 또 까먹겠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자, 101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하는 말 있죠?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목차부터 정확히 써줘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우리 책은 시도지사 이렇게 했는데 대도시장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 하얀 게 뭐였어요? 이렇게 한 게 다른 색깔로 해볼까? 여기 어디 뭐예요?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국토계획법 연결해서 설명을 한번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안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외우고 따로따로 외우면은 절대 정리가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돼요. 시험에 가서는 틀린 사람이 70%요. 근데 안 읽고 틀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첫날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3월, 4월 가서 이런 것들 비교하고 5월, 6월에 또 해주겠지만 이게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렇잖아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 일종이다. 그랬으니까 이걸 결정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연결 다 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연결하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럴 때는 힌트만 살짝 드리고 5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결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의 시도지사, 대도시장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국장도 있거든요. 국장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은 지구단위와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시장 무수할 수 있는데 지금 비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교 않고. 자, 누가 도시개발구역 정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근데 국장이 할 수도 있는데 국장은 무엇과 관련될 때는 국장 그랬는데 혹시 아실까요? 국가계획. 국가계획 하는 말로 하면 누가 도시개발구역 정할 수 있어요? 국장. 그리고 이제 뭐 국가계획 하는 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울과 경기도에 걸칠 수도 있죠. 도시개발구역이. 그럴 때는 누가 정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요즘에는요, 유치원 애들도 뭔가 할 때 일단 타협해요, 자기들끼리.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이랑 부모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안 됐을 때. 초등학교, 중학생들 무엇인가 있으면 협의해요. 협상합니다. 이 사람들 걸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 그리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국장이 이제 정합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이 걸친다 그러면 협의를 하고 이들이 협의가 불성립했다, 성립하지 않았다, 그 협의가 안 된다 이럴 때는 이제 국장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몇 가지 있는데 그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국장이 하는 거. 조금 이따 이제 좀 더 하겠고요. 그래서 자,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런데 시도지사는 이걸 말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지사, 이들을 시도지사 이렇게 말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는 거대한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사람은 빠져있어요. 이렇게. 시도지사 중에. 근데 이거 들어가고 빠지고는 시험에 안 물어봐요. 제가 그랬죠. 이 별별은 별 볼 일 없다 그랬어요. 우리 시험에서. 관심 안 가주세요.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도시개발구역 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1번 시도지사에 괄호 안에 있는 거 줄긋지 말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깜빡하고 빼먹은 게 아니고 현재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 얘도 이제 특별자치시장도 들어갈 거예요. 이제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필요가 있을 때는. 네,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였어요? 충청도라든가 어떤 천안시, 청주시의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도시개발 구역을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장이 정할 수가 있다. 국가가 사업을 할 때.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국가는 국장 하면 되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방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하는 것은 당연히 국장이 요청하겠죠. 그럼 국가가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면 여기 있는 것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1, 2, 3번이 하나예요. 1, 2, 3, 5까지가 하나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고 할 때 얼마 이상? 30만 이상. 이거 나중에 외우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도 국가계획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 3은 다 국가가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장이 하는 거. 읽으면 되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억지로. 글자 따가지고 외우면 더 어려워요. 기억도 안 나고요. 그리고 5번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긴급하게 천재지변으로 어느 도시가요 이재민이 뭐 100만 명이 발생했어요. 지자체가 그걸 감당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신속하게 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은 도움이 되겠어요? 국가가 하는 게 좀 낫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더 뭡니까?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리고 4번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시도, 대도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이제 협의는 일단 시장 군수가 무슨 이해관계가 걸쳐 있으면 협의하는 거예요. 일단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 시도지사 간의 이해관계가 걸치면 협의하는 거예요. 안 되면 국장. 그러니까 4번은 그 체계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거고, 나머지 1, 2, 3호는 그냥 국가와 관련되는구나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숫자 하나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30만 제곱미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쌓이면 어렵고 숫자가 섞이면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중삼천물 해가지고 한번 말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외워볼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중삼천물 하면 여기에 있구나 이거든. 그런 것들 필기 좀 가필했다가 힌트가 되는 것들 가필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안 까먹으면 돼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그거 딱 읽고 들어와서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안 틀리는 연습,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정규모, 용도 지역별 지정규모 있는데 처음 온 학생도 있고 처음 안 왔어도 또 가물가물하니까 용도 지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용도 지역 하는 게 있는데 용도 지역 여기 한번 썼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도시 지역, 그리고 무슨 지역? 관리 지역, 또 농림 지역, 다시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있죠. 네,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고요. 상업지역은 근, 토, 일, 중 해서 근린상업, 유통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얘하고 같죠? 이렇게. 녹지역은 얘하고 비슷하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렇습니다. 전용주거는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오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첫날 강의, 인터넷 강의로 확인해서 꼭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근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근데 오늘 이제 할 때는 요건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요거는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녹지지역은 이제 순서를 거꾸로 하겠습니다. 자연녹지, 또 생산녹지, 그리고 또 무슨 녹지? 보전녹지. 보전은 말 그대로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호하고 놓아두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죠. 보전녹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 여기는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했더니 교재를 한번 보면요. 다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 그랬어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토지 형질변경 허가 받을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개인이 하는 거 아니죠. 규모가 커야 되겠죠? 1만 미만이 아니고 1만 이상 그랬죠. 공업지역은 우리 개인이 할 때는 3만 미만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랬어요.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제가 나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외워드리겠다 이랬는데 이제 주상, 자생 이렇게 해서 얼마 이상? 1만 이상. 숫자 구조가 여기까지 똑같아요. 숫자 구조가. 전에는 미만인데 여기는 이상이고 그것만 차이 나지 전에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오늘 것만 봐도 돼요. 자, 이상인데. 근데,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이었어요. 뒤에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즉, 도시지역 외의 지역 했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 30만 이상. 10만은 볼 거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예외 있는데, 10만 볼 거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자, 도시 외의 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얼마 여기는? 30만 이상 그래, 30만 이상.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 1만 이상. 여기도 1만 이상. 공업지역 얼마 이상? 3만 이상.
공장 같은 거 산업단지 조성하려니까 규모가 커야 되겠죠? 3만 이상. 그리고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얼마야 돼요? 30만 이상 해야 돼요. 30만. 3만이 아니고 30만. 관리와 농림이 우리가 허가받을 때는 3만 미만이었는데 여기는 얼마 이상? 3만이 아니에요. 30만 이상입니다. 자꾸 보면서 한 번에 못 외웁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제 듣고 정리하고, 제가 또 들은 거 정리해주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틀릴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요. 단언컨대 5월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알게 돼 있어요. 쓰는 사람은요, 한 8월쯤 알게 돼요. 제가 장담컨대 그래요. 그리고 10월에도 틀려요. 여러분 실제로 2차만 많은데 과락이나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작년엔 좀 덜했어요. 이제 올해는 좀 전형적인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게 자꾸 그냥 기계적으로 강사가 강의하면 그대로 노래하듯이 따라 외운 사람들이 그렇게 틀리는 거 자꾸. 그냥 시험장은 알쏭달쏭해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다, 이거 나중에. 그럼 듣다 보면 알게 돼요. 저절로 그냥 당연히 알게 돼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전녹지. 여기는 없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개인이 개발에 허가받을 때는 5천 미만이었어요. 5천 미만. 그런데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 하면 안 돼요. 왜 굳이 여기도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 가서 파헤쳐, 여기를. 보전녹지를까지. 근데 여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한다 하면 여기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죠? 근데 보전녹지는 안 돼요.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걸 되는가 안 되는가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시험에서. 근데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지정하려고 할 때는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아주 나중에 봐도 되고, 시험에 한 번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오해하고 이게 도시개발 사업 구역이 아니라고 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책에도 그런 게 있고 대상이 돼요. 근데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정하려고 할 때, 뭐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해도 되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 면적은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면적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한번 봤습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 밑에 이제 자연녹지, 생산녹지라든가 용도지역별 규모 제한 배제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안 보겠고요.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는 뭐 됐고, 사업 용어적인 별 의미가 없고, 103페이지 양말의 2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지역은 현재 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지역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러한 곳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으로 바로 바뀌어버려요. 용도지역을 이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려면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돼요. 바꾸려면.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의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학에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했어요. 그러면 굳이 다른 절차 밟을 필요 없이 도시로 의제하더라도, 도시로 보더라도 문제 없겠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도 이곳이 도시로 시가지를 만드는 것이 적합한가를 다 절차를 밟아서 신중하게 결정했을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도시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만 읽어도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우리 법에서 잘못되어 있어요. 빨리 없어져야 돼,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남아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이제. 시험에서 낼 가능성 없고, 혹시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출제인이 들어가서 낸다 그러면, 제가 이의제기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들어가면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전원정답 처리해라. 아니면 이 문제는 틀린 걸로 처리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근데 나오더라도 도시역은 나올 거예요, 도시역은. 자, 무엇을 의지한다? 도시지역으로 의지한다. 도시역으로. 다만,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잘못돼 있어요. 지금 법이 빨리 교체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그 내용을 알 수가, 거의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예.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처럼 공법 강의를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만 알지 도시활법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국토계획까지 다 연결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연혁이 잘못됐어요. 연혁 과정에서 잘못됐어요. 자, 여기까지 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무엇으로 본다? 그 지역을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어디는 그렇지 않다?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락지구 복습 한번 해보면요. 복습 그냥 예습이라고 할게요. 다 까먹었으니까. 용도 지역 있고 용도 뭐가 있어요? 지구 하는 게 있어요. 용도 지구는 9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취락지구라는 게 있어요. 취락지구는 2가지가 있어요. 자연 취락지구. 또 하나 집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이나 여기 있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있는 취락을 정비해요?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 녹지지역이나 개발 제한구역에 사람들이 3, 4, 5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취락지구를 지정을 하면 여기 있는 취락의 이 사람들의 토지의 대지의 필지가 반듯하지가 않고 윗집 아랫집 간의 고저 차이도 크고 도로도 정비가 안 돼 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토지를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저것처럼 저 뒤에 저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무슨 단지를 조성하려는 게 아니고 살기,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본래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것은 본래 목적은 시가지를 조성하는 게 본래 목적이에요. 근데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것은 시가지를 조성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저렇게 해서 필지 정리해서 집을 좀 더 반듯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락지구만큼은 여기에 있는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정했을 때는 그것이 도시적으로 의제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리산 산 구석에 있는 곳인데 시가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할 때는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 30만. 그 취지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도 닦아야 되니까 넓어야 되고 또 하나 원래 여기다 시가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30만 이러면 굉장히 규모가 크죠. 여기 없을 수도 있거든요. 주상공이 30만짜리가 마땅한 후보지가. 그럴 때만 여기에 눈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파헤치란 말이 아니에요. 불가피할 때만 도시 밖으로 눈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관농지화적 있는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그게 30만 이상일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을만 정비하면 되니까. 그죠? 2가지가 취락지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왼쪽에 보시면 102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네모 있죠. 양괄호 3번.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위에서 공부한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에 취락지구 하는 말 있잖아요.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그것이 이렇게 시험에서 나중에 응용할 수 있어요. 관리지역에 있는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틀렸다. 그냥 한 마을만 정해서 환지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 나올 수 있고요. 또 더 쉽게 관리지역에 있는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틀렸다. 도시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냥 나중에 이제 형 취하면 개지 이래가지고 내가 형이 취해서 개가 돼서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가지고 할 건데 그것만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 나중에 이제.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고 나중에 외우기 위해서 제가 형취하면 개지니까 적용되지 않고 면적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양괄호 3번을 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취락지구는 도시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양괄호 3번은 뭐 목적 제목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되면 고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은 또 볼 게 아니고 참고삼아 지금 앞으로 길잡이 그냥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정도를 이제 공부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허가 대상 개발 행위 하는 게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어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허가를 받는 행위가 일반적인 토지에서 일반적인 곳에서 허가받는 것보다 그 범위가 넓어져요. 더 많아져요. 그래서 먼저 7번 보시면 허가대상 개발행위 맨 밑 7번 중목의 벌채 및 식재 하는 말 있죠? 중목은 대나무나 나무를 줄여서 중목 그런 거예요. 대나무나 나무를 베는 것, 심는 것 허가받아야 돼요. 이게 국토계획법에서는 이것이 없었는데 여기서 늘어났어요. 중목, 벌채와 식재도 뭐가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 2, 3, 4, 5는 5, 6까지는 이제 비슷하면서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건축법도 공부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한 다음에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읽어봐 볼게요. 1. 7번 받고 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허가 받고.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아야 되고요.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토석 채취,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행위. 그런데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할 때는 3호에 따른다. 즉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서도 한번 받고, 그다음에 토지 분할, 토지를 나누는 거죠. 한 필지를 2개, 3개로 나누는 거 토지 분할 허가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무슨 미만으로 할 때, 5m 이하로 할 때 이런 말인데 여기는 그거 없어요. 그냥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가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권리 주장하게 되는데 넓은 땅이든 좁은 땅이든 다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표예요. 한 사람이 되는데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권리자가 많이 생기겠죠. 그럼 사업하는데 사업 채산성이 떨어져서 그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투기 목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토지 분할 행위를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것 허가사항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고서 용어 하나하나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취득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허용되는 개발 행위라는 말인데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응급조치. 내 생명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허가받고 해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시험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도시개발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정비법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정비구역에도 이거 거의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정비구역에서도 이러한 것을 허가받아야 되고 응급조치는 허가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것 나올 수 있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시험에서 많이 비닐하우스. 근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 한 7가지가 있는데 그걸 뭐 틀리게는 안 해요.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 경운기, 트랙터로 밭을 갈아요. 형질 변경인데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토석 채취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냥 지장을 주지 않고 이것 말고도 돼요.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요. 방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말하는데 합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괜찮아요. 복습 안 해도 돼요. 결석해도 돼요. 합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돼요. 힌트 드린 거예요. 만약에 무슨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 말 나오면 뒤에 가서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그럼 예외가 있겠다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천재지변이 발생했어요. 안 나와도 돼요. 불가피하다. 뒤에 긍정적으로 나오면 돼요. 불가피는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지장을 주지 않는다, 천지지변이 있다, 그럼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법률에 따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석하는데 무슨 법령에 근거해서 결석했어요. 괜찮겠죠? 그래서 뭐 무슨 법률에 따라 이 말 나오면 허용된다 하시면 돼요. 가끔 그거 가지고 1개, 2개 시험에 걸립니다. 시험에서. 5번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거. 남겨두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거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사 차량 같은 것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겠네요. 그 물건을 쌓는 것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에 방해 안 되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2, 3, 4, 5가 다 같은 말들이에요. 6번까지가. 2번 보세요.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 사업하는데 별로 방해가 안 돼요. 철거가 용이하거든. 그리고 그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밭을 가는 것도 별로 토지의 형상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금방 원상회복할 수 있어요. 지장을 주지 않는 것. 남겨두기로 결정하는 것도 아까 말했죠.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마지막에도 임시로 나무를 심는데요. 임시로. 방해 안 되죠. 임시로 식재하는 거. 임시로 중목을 식재하는 거. 근데 이제 그 괄호에 경작지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했는데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괄호에 있는 말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괄호에 이것은 제외한다 했으면 걔는 또 허가를 받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지에 농경지에 중목을 임시로 식재해도 그것이 임시인지 아닌지 시간이 이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다 보상을 해야 되고 난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허가를 받으란 말입니다. 이제 그냥 무슨 말인가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이 구조하면 관상용 중목을 어떻게 했어요? 임시로 식재한다.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괄호에 있는 말 또 물어봅니다. 경작지에 식재한다 할 때 임시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식재를 해야 된다. 못 외워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뭐 글자 따서 외우는 게 아니고 1번은 당연한 거고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언제 허가 받아요? 2, 3, 4, 5, 6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왜 안 되는가 자꾸 얘기할 때 들으면 되는 거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나잖아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도시개발구역이 아니에요. 이제 해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해제.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이게 정비하는 것, 하는 것. 나중에 와서 공장 짓고 하는 건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구역을 조정했어요. 물론 여기서 같이 이런 토지를 만들면서 건축물 건축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후의 일이고 이렇게 조성하는 게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이거 하는 곳이 뭐예요? 도시개발구역.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일정한 그 내용이 있는데 얘하고 얘가 좀 다른데요.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요. 사업이 막 50년간 도시개발 사업한다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불편한 게 있어요. 나무 심을 때도 허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좀 전에. 그래서 중목 벌채식지 허가 받으라고 했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이 진행되면 불편을 감수하겠지만 사업이 뭐 10년, 20년, 40년 막 진행되는데 도시개발구역 묶어놓고 우리들 행위는 제한받고 있어요.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이래서 여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날짜까지 진행이 안 되면 일정한 경우에 해제가 된다.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거를 인가를 받고요. 고시를 해야 돼요. 인가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들은 인가 안 받아도 돼요. 이 사람들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 가서도 준공사를 안 받습니다.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 인가 받고 준공사 받아야 돼요. 두 가지 항상 나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구역을 정하고 이 시행자가 3년 동안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토지처럼 나무 심는 거 이거 허가 안 받아도 돼 이제. 그렇게 해제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안 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 하는 거. 내용만 여지만 남겨두고 숫자 같은 거 어려운 거니까 구조가 안 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도시개발구역 정했어요. 관리지역에서. 그럼 얘가 뭐가 됐죠? 무슨 지역이 됐죠?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법에 흔적이 있으니까 안 쓸게요. 그럼 3년 동안 구역 정하고 3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시 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해제가 되거든요. 해제가 됐어요. 그럼 그곳이 도시적으로 계속 존재한다.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된다. 환원된다. 이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원해야 돼요. 시까지 만든 게 아니까. 저렇게 사업이 다 공사가 끝났어요. 도시적으로 그대로 둔다.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된다. 그대로 둬야 되겠죠? 그 도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그냥 이런 때 물어볼 수 있어요. 분명히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여기서만 이해하면 무슨 말인가 이해하면 국토계획법에서도 알 수 있고요. 정비법에서 알 수 있어요. 국토계획법에서도 물어봐요. 국토계획법에서도.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걸로 할까?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이런 곳이 어딘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그것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네, 사업이 중간 실패해서 폐지가 됐어요. 구역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돼요. 근데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이 끝났어요. 그럼 해제가 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아파트 단지를 무슨 택지 하는 것들이 이것에 의해서 조성된 곳을 택지 이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말하는데 그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토지예요. 택지개발지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시적으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쉬운 것들이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답으로 처리가 돼요. 이런 것들은 공사 완료, 사업 완료로 해제된 경우에도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된다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이해하고 나면 너무나 쉽고 엉터리 같은 지문인데 금방 찾죠. 이해를 못하면 외워야 되고 깜빡깜빡 틀립니다. 이럴 때는 이해해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자꾸 들으시라는 겁니다. 듣다고 알게 되는 게 있으니까. 해제는 이렇게 사업이 실패하거나 또는 성공해도 도시개발구역이 없어지는 이제 뭡니까? 해제되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거 한번 그런 의미 정도만 이해하시고, 104페이지 도시개발 계획의 수립하는 말 있어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합격이 먼저예요? 공부가 먼저예요? 공부죠.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구역을 정하는 말이죠. 법문 같은 것들이 옛날식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읽어주는 표현이 현대식 표현인데 같은 말이라고 보시고, 우리 입문서는 조금 신경을 약간 덜 쓰는 편이에요. 우리 각 출판사들이. 그래서 옛날에 있던 책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하고자 할 때, 이거 사극에서 나온 말 같은데, 하고자 할 때 나에게 오라. 좀 말이 좀 옛날 말투인데,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뭐가 먼저예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예외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 지역의 구역을 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 지역이 당해 도시개발구역, 당해도 지금 잘 안 쓰니까 해당 또는 그 이렇게 바꿨는데,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면적이 포함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합계 면적이 전체 면적의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30 이하일 때. 그럼 나머지가 녹지나 관농자라는 말이죠. 시골에 많이 포함됐다는 말이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럼 이제 시골 지역이 많을 때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1번만 이해하면 2, 3, 4, 5, 6은 2, 3, 4, 5는 자동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여기는 주상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더 시골이죠? 더 시골 또 찾아봐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할 때, 즉 도시 외의 지역에서 사업할 때, 국가균형발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딘가를 개발을 하고자 했다면 그곳이 현재 번화가예요? 낙후된 곳이에요? 낙후된 곳 개발해야 국가균형발전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주상공 100분의 30보다 더 시골이에요. 시골로 갈수록 어떻게 할 수 있다? 거꾸로 그렇고. 원래는 다시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면 뭐 하라고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도시개발계획에 이러한 것들이 위치, 명칭, 목적, 면적 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인구는 얼마나 수용하고, 교통, 환경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 누가 사업을 하고 수용 방식 할 것인지 환지 방식 할 것인지 총체적인 앞으로의 진행되는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개발계획이 있어요. 이제 도시개발계획에 당연히 여기에 위치, 면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것 물어볼 때는 이런 것들 나오질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이 정도는 그냥 너무 쉬운 것도 공법에서 그러니까 다루지 않습니다. 듣고 넘어.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업 시행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여기도 이제 경우를 따지면 그걸 경우를 더 세밀하게 나면 몇 배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습니다. 듣다가 기억나가지고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는 것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공부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 유형은 제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공부하다가 떠올라서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봤다고 다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도시개발계획 있고,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이런 것들 다 밝혀줘. 그러면은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또 공고를 다 해요. 우리들한테 어디서 사업할 것인가 알죠? 알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땅 주인이 다 바뀌어 있죠. 가보면은. 원주민한테 투기꾼들이 다 가서 땅 다 빼앗아 갔어. 이제
돈 주고. 그럼 개발 이익을 여기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고 외지인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디가 그런 현상이 더 많겠어요? 주거, 상업, 공업에서 할 때 더 많겠어요? 관농자에서 할 때 더 많겠어요? 관농자죠. 그래 땅값이 어디가 더 많이 올라요? 여기가 더 많이 오르죠? 여기가 1억에서 2억 오르면 여기는 10,000원이 100,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오르는 거예요, 여기가 많이 오른다는데 그냥 숫자만 보면 여기가 더 많이 오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이거 훨씬 많이 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놓고 아까 토지 분할도 허가받아라 이렇게 규제를 미리 하겠다. 미리. 아직 구역 정하지 않으면 토지 분할 같은 거 막 제멋대로 할 수 있거든요. 미만만 아니면 돼요. 미만만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규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 가요? 주상공이 전체 얼마 이하할 때 100분의 30 이하할 때 숫자 몰라 그랬는데 이렇게 외진 곳에서 여기는 얼마 안 하고 이런 곳이 많이 포함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도 없어요. 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하거나 관농자에서 할 때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죠? 이게 거꾸로네? 내가 이걸 말을 거꾸로 한 것 같은데? 자,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에서 어딘가 하더라도 국장이 지정한 곳, 여기도 상관없어요. 굉장히 외진 곳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상공인 하더라도 그럴 때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거꾸로 구역을 정해놓고 투기를 좀 억제한 다음에 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지자체가 하지 않고 공모할 수가 있어요. 공모. 민간에게, 일반에게 공모하는 경우. 그럼 공모하려면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고 계획을 세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을 공모하고자 할 때도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제. 그래서 다음 중 도시개발 계획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물어볼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중에 숫자 외우는 게 관건이죠. 100분의 30이에요. 그럼 그 취지를 이해했다면 나머지는 잘 나오는 거지. 이렇게 거꾸로 한 경우도 있고 도시개발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이거 읽어보고 10분 쉬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도시개발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왜 했는가, 지정 목적, 그리고 사업 시행 기간 이런 것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6번에 인구 수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9, 10, 11 교통 처리 계획,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보건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음 페이지 12, 13에 도로와 같은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재원 조달 계획, 18번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까지 하면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면 몇 배까지가 될 수 있어요. 경우의 수가 외울 수가 없어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는구나.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걸 읽은 거고요. 다음에 3번 한번 보면 도시개발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해서 시행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말인가 몰랐대요. 분할해서 시행하거나 결합해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 결합. 우리 부동산 국보에서 앞으로 분할할 수 있다 그럼 맞고, 없다 그럼 틀려요.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에 이제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꼭 사업만이 아니고 여기 우리 공법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에 대한 어떤 도전 목표를 세운다든가 뭘 할 때도 너무 부담이 되면 분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분할 시행하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생겨요,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1월만 되면 분할 시행을 해요, 학생들이. 이제. 공법 어려워서 이제 올해는 1차, 내년에 2차 분할 시행하자 그러는데, 저랑 하는 분들은 이제 5월, 6월까지는 다 가실 거예요. 5월까지는 가고, 그때 가서 물론 이제 분할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때 가서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할 때, 근데 보통 한 1월, 3월이면은 분할 시행하는데 저랑 하면 그래도 7월, 8월까지는 가실 거예요. 간오면 유리한 게 있어요. 내년에 2차 올 때 수월하고 1월부터 만약에 분할 시행했다, 내년에 이제 공부하려면 어려워요. 이제 떨어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할 만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중에. 자,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합은 이제 동차 합격이고 분할은
1차, 2차 나눠서 하는 거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법이 어디 나와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사업 시행자가 누구인가? 5번,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것인가? 수용할지, 환지할지, 섞어서 할지. 섞어서 하는 건 혼용이에요, 혼용.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다음에 거기 8번에 원형지 하는 말 있어요? 원형지로 공급할 대상 토지나 개발 방향. 이렇게 조성해서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 토지 공급이고, 여기에 있는 토지 일부를 그냥 원래 수용할 당시의 토지 있죠? 이렇게 해서 그냥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형지로 공급한다 그래요. 원형지로. 물론 주변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줘요. 도로,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설치해놓고 이거는 네가 공급받은 네가 알아서 개발해라 하는 것이 원형지입니다. 상당한 특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공급하지 않습니다. 원형지는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못 팔아먹어요. 원형지. 그러니까 원형지가 있다면 그에 관한 사항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미리미리 다 계획 세워서 하는 겁니다. 14, 15, 16, 17 양이 좀 많으니까 10분 쉬었다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